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동북아시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백 발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한국은 조용한데 일본은 미국과 탄도미사일 요격훈련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미일 연합 MD 네트워크에 대한 검증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탄도미사일 요격 절차를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인 리질런트 실드 2021 훈련에 돌입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일본 항공자위대와 해상자위대, 미 해군과 육군 등 각급 부대의 77개 이상의 야전 지휘센터가 참여하는 이번 훈련으로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로 일본 전역과 동해, 동중국해 등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중국 또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해상의 미일 연합 이지스 BMD 자산이 여러 차례에 걸쳐 요격하고 이후에 일본 항공자위대와 주일 미군 방공포병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로 요격하는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고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실시간으로 상호 연동되는 지휘 통제 시스템에 각각의 탐지, 요격 자산을 연결해서 사실상 한 몸이나 다름없는 작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러한 지휘 통제 네트워크에 이어서 오는 미국의 소형 군지위성에 일본의 MD 시스템을 연동하는 계획에도 합의했는데요. 정작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된 한국은 이러한 연례 훈련에 참가하지도 그럴 의사도 없어 보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미국은 일본과 함께 지금 동해에서 그리고 동중국해 즉 남해죠. 여기에서 중국의 탄도미사일 공격 그리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서 77개 야전이니까 이 하나의 군함들 전부 다 야전 지휘소죠. 이 군함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해서 이런 77개 부대가 합동으로 참여해서 훈련을 하는데 이제 상황을 주는 것이죠. 지금 중국 어디에서 미사일 떴다. 어디로 날아간다. 또는 북한 어디에서 미사일 몇 발 떴다. 어디로 날아간다. 각각의 표적은 어디다. 이렇게 딱 주면 이제 그걸 이제 해상에서 이지스들이 SM-3로 요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SM-3 요격을 뚫고 본토로 떨어지는 것들은 이제 다시 패트리어트가 요격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미국과 일본의 합동 MD 시스템인 C2BMC에서 전부 이제 통제를 하고 이 모든 77개 자산을 유기적으로 다 연동시켜서 이제 요격해 나가는 그런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은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북한의 1000km 사거리 이상의 미사일의 위협에 노출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중국의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물론 방사포에다가 지금 김정은이가 핵탄두를 장착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수백 발, 수천 발이 노출이 되는 나라인데 우리는 MD 안 하겠다. 왜? 저분은 우리한테 쏘겠냐.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MD, 만약에 우리가 미국제 MD 자산을 하게 되면 왜 미국제 MD 자산을 하면서 왜 같이 안 해? 왜 네트워크 안 해? 라는 비난에 시달릴까봐 아예 MD 자산을 미국하고 완전히 별개로 가고 있죠. 이지 싸움을 사면서 SM-3는 하기 싫어. 안 할 거야. 왜? SM-3 하면 이거 C2BMC에 연결하라고 할까봐. 그래서 우리는 LSM 해가지고 2030년 이후에 따로 만들 거야. 아니 미국이 무슨 천사나라도 아니고 SM-3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지스 전투체계의 소스 코드 전부 다 공개해 주겠습니까? 우리 LSM에 연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이죠. 그냥 미국하고 안 할 거야. 왜? 북한 형님들이 중국 형님들이 싫어하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게 핵미사일, 적화통일, 이번에 북한 김정은이가 적화통일, 무력에 의한 통일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하겠다. 저들은 우리에게는 그러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런 정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더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건 분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극심한 우려와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국형 경항공모함이 결국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국민들도 반대하는 정권 치적용 항모 사업의 졸속 추진에 많은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2월 22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한국형 경항공모함 사업에 2조 30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33년까지 전력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22일 방추위에서 경항모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심의 의결하고 총 사업비를 2조 300억 원으로 책정해 이 예산으로 개발과 설계, 건조, 탑재 무장 구입 등을 충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방추위의 이 같은 결정이 국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건부라는 것입니다. 통상 방추위에서 어떤 사업과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상태에서 예산 승인권을 쥐고 있는 국회와의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아직 사업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국회가 효용성을 검증하는 연구 용역을 먼저 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경항모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사업 타당성 조사는 올해 8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고 연구 용역은 국방부가 발주해 조달청 입찰 공고가 들어갔다라며 이날 의결된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은 경항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선행 절차로 이해해달라라고 밝혔는데요. 사업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전문가와 정치권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귀납법으로 졸속 추진되는 경항모 사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커질 전망입니다. 자, 거짓말로 점철된 그리고 무지로 또 이기심으로 점철된 이 경항모 사업. 이게 아예 이제는 절차까지 무시하고 사업을 스타트를 했습니다. 야, 이 자들은 정말 매국노를 넘어서서 이건 범죄자들 아닙니까? 자, 지금 1억 원짜리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누가 할지 안 정해졌어요. 뭐 누군가가 하겠죠. 정권하고 아주 프렌들리한 누군가가 하겠는데. 자, 그러면은 이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서 도대체 사업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고 전력 효율성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 비용을 투자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해야 한다. 아니면 조금 미심쩍다. 아니면 이건 안 된다. 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뭐 지하철을 논다든지 뭐 고속도로를 논다든지 경전철을 논다든지 또 뭐 지금 수도권에 뭐 GTX A, B 뭐 이런 거 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 하죠. 예타. 그래서 그 예타가 얼마나 가혹하고 힘듭니까? 그래서 각 시도별로 예타 하나씩 면제해주는 그거까지 지금 이 정부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민간 영역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국가의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데 이게 정말로 사업성이 있고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걸 조사해 보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의 돈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그 어떤 사업도 사실은 이 경항모 만드는 사업보다 큰 사업 그다지 많지 않아요. 공항을 만든다 뭘 만든다 하더라도 이렇게 10조 원씩 뭐 지금 뭐 2조 300억 원 하니까 뭐 항공모함 2조 300억 원 별거 아니네 라고 하라고 지금 2조 300억 원인데 여기에 항공모함은 뭡니까? 항공기가 들어가야 항공모함이죠. 항공기 비용 최소 F-35 비용 5조 원 그리고 해상작전 헬기 대잠 헬기도 들어가야 되죠. 기동 헬기 들어가야 되죠. 사람도 실어 날라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전자전기 들어가야 되죠. 또 공중 조기 경보기 들어가야 되죠. 조기 경보기 없는 항공모함 어디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경항모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 다음에 한 10조 원 정도 드는데 10조 원짜리 뭐 도로 넣는 고속도로 넣는 또는 철도 넣는 이런 사업하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 안 하고 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정부가 국토교통부가 생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방부는 이런 식으로 밀어붙입니다. 희사들은 이거는 뭐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 용역을 만약에 1억 원짜리를 줬는데 이미 사업은 스타트를 했는데 연구 용역하는 그 기관에서 누가 뭐 제가 누군지 안 봐도 뻔하게 그냥 이 정권하고 프렌들리한 기관에서 할 것인데 어쨌든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요만큼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학자로서 전문가로서 양심을 요만큼이라도 넣어서 야 이거는 안 되겠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이미 사업을 스타트를 해버리면 스타트 한 데다가 스톱 이거 안 돼 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지하철 파느라고 지금 지하철 벌써 땅 보상 들어갔고 레일 깔기 시작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 나중에 그거 안 되겠는데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왜 하겠냐?
바로 내년에 대선 들어가고 지금 또 곧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들어가니까 야 니들 지난번에 무슨 뭐 안보는 진보가 더 잘해 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 비슷하게 해가지고 핵잠수함 만들겠다. 보수 정권 때는 못했던 핵잠수함 항공모함 만들겠다 라고 해놓고 야 정권 끝났는데 지금 되는 게 어딨어 니들 왜 거짓말만 해 라는 이 소리 안 들으려고 이제 대선 다가오니까 오직 대통령 선거용으로 또 지금 서울시장 선거용으로 이 사업을 스타트를 시키고 홍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국가안보라는 이 개념은 완전히 사라진 항공모함이 들어가셔야 되겠습니까? 북한의 수많은 미사일 기지, 갱도진지 속에 들어가 있는 미사일 기지, 방사포 기지, 또 지하시설에 있는 핵기지 이런 것들을 우리 스텔스기가 들어가서 때려 부숴야 되는데 그들이 쏘기 전에 경항모에 들어가 있는 F-35B는 정말로 안타깝게도 관통탄을 실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왜? 수직이 착륙하는 그 장비들을 집어넣느라고 공간이 축소되고 무게가 늘어나가지고 그게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텔스 상태에서 북한의 갱도진지 지하시설을 깨뜨릴 수 있는 관통탄을 꽂아 넣을 수 있는 이 비행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이거 왜 하냐? 첫째,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항공모함도 만든 안보에 너무나 신경 쓰는 정권이야 라는 거 하기 위해서 그의 해군의 뭐 국가 예산은 모르겠고 우리는 일단 항공모함만 가지면 돼. 왜? 미국하고 합동훈련 해보니까 걔들 항모 가지고 있는 너무 부럽더라. 진짜 폼나더라. 오직 이겁니다. 이야 이놈들 정말 이놈들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이 자들 정말 나쁜 자들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코로나 사태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힘든데 지들은 국가 예산을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카이다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사람은 F-35B를 한 대에 1,000억 원에 살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아니 미국의 초-A급 동맹인 영국도 48대의 F-35B를 사는데 대당 2,800에서 2,900억 원에 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대 1,000억 원에 살 수 있다고요? 이게 무슨 F-35A도 지금 우리가 한 대 1,800억 원 이런 식으로 돈을 주고 샀는데 그것보다 훨씬 비싼 F-35B를 1,000억 원에 살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는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것을 조장하고 해군에서 세미나를 만들어서 개최하면서 그런 식으로 호도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국회의 절차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연구 절차 모든 것을 무시하고 사업을 스타트시키는 이 자들 정말 서울 국방부 장관이란 자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매국노 이적행위자가 아닐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빌붙어 있는 지금 현재 해군 참모총장 같은 이 자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작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아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